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미쌤의 토익 쑥쑥의 혜미쌤입니다. 지금까지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다양한 팁들을 전수해 드렸는데요. 자, 그 꿀팁들로 열공하고 계셨나요? 자, 열공하고 계셨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열공을 해보셨다면 자, 오늘 저의 컨텐츠가 더욱더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부를 해보시니까 Part 5, 6, 7 중에서 어느 파트가 가장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대답하고 있죠? 네, 어느 파트? 맞아요. 대부분 Part 7이 가장 어렵다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Part 7의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Part 7은 일단 지문이 너무 길어서 문제 풀기는커녕 읽기도 너무 쉽게 생겼는데요. 그 마음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끔 읽다 보면 재밌는 날도 있어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 내가 푼 문제 다 맞았을 때, 네, 이때가 조금 재미를 느끼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Part 7의 팁을 알려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Part 7 만점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꿀팁 배우러 지금 가보실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럼 Part 7의 본격적인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art 7은 총 5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문제 유형은 총 7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7가지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육하원칙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요, 여러분. 54문제 중에 약 20문제 약간 넘게 20문제 정도, 20문제 이상 출제되는 게 바로 육하원칙입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 문제의 개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뭐 17개, 18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20개 이상이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하원칙을 잡으셔야 Part 7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팁을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육하원칙 문제는 어떤 문제냐? 자, 이 문제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걸 육하원칙 문제라고 합니다. 즉,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who, when, what, where 등의 의문사로 시작하는 걸 육하원칙 문제라고 해요. 자,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자, when, how, who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육하원칙 문제입니다. 자, 그럼 유형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제가 Part 7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Part 7 하면 해석이 먼저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해석하는 파트 맞는데요. 해석만 하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Part 7은요,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에서 조금 더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키워드와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여러분, 키워드와 패러프레이징을 잡지 않고 문제만 계속해서 많이 푸시는 분들은 뭔가 난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특히나 이번 영상 끝까지 잘 보셔야 합니다. 자,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뭔가. 자, 그렇다면 자, 위에서 단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자, 정의를 내려보자면 키워드는 핵심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고요. 정리하자면 시간, 여러분 날짜, 요일, 숫자, 이름, 장소, 조건 등을 나타내는 말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글을 읽다가 이런 게 나온다? 거기가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잡은 키워드를 다른 표현으로 자꾸만 바꿔주는데 그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이걸 잘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 내가 키워드는 이렇게 의문사, 명사, 동사 이렇게 잡을 건데 이 중에서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에 관한 이야기라면 start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start만 찾는 게 아니라 자, 같은 의미의 begin 아니면 commence 이런 단어들을 함께 찾아야지 생각하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문을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앞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갈게요. 자, 어떻게 사람들은 언니 디스카운트 할인을, 그럼 여기에서도 할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것도 누가 자 담당인가? 자, 이 이벤트에 누가 담당인가? 그러면 이것도 자 in charge of 뿐만 아니라 be responsible for라는 어휘가 있으면 그 앞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의미의 어휘를 자꾸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조금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 또 한 가지. Part 7은 문제 먼저 키워드를 잡으시고 그리고 지문으로 올라가서 그 키워드 앞뒤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문제서 키워드는 이렇게, 자, 언제 이벤트가 시작하니? 라고 잡았죠. 그러면 나는 지문에서 모든 단어가 아니라 start라는 단어에 집중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글을 읽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제목부터 갈 건데요. 자, 초대장이고요. 내 머릿속엔 start 있습니다. 자, 나는 너를 초대하고 싶어. 그랜드 오프닝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자, 그 이벤트는 자 열릴 건데요. 7월 15일부터 자 7월 16일까지 열릴 건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왜? 아니, 시작한다는 말 없는데? 없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행사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대요. 그럼 언제 시작해요? 그렇죠. 7월 15일. 그럼 언제 끝나요? 그렇죠. 7월 16일에 끝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나는 start를 키워드로 잡았지만 from 날짜, from 시간, 여기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러한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 실제로 제가 문제 푸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미쌤의 토익 쓱쓱. 자, 제가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Part 7 문제를 푼다라는 가정하에 자, 제가 원래는 말 없이 푸는데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마음의 소리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Part 7의 자, 글의 종류 letter이고 어떤 매거진의 3월 12일 자, 이 랜스라는 사람 마케팅 매니저에게 자, 여기 리자라는 사람이 보냈구나. 자, 그럼 문제의 키워드. 자, 얼마나 오래? 프로모션. 프로모션? 무슨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주나? 자, 이용 가능한가? 자, 몇 개월. 몇 개월에 집중해야 됐다. 자, 우리 기록은 보여준다. 자, 너가 하지 않았다. 광고를. 자, 아까 했던 매거진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진심으로 너와 같은 내 비즈니스를 소중히 여기고 제공해주고 싶다. 스페셜 프로모션 여기 나왔네. 자, 너가 여태까지 과거에 몇 개의 풀 페이지, 페이지 꽉 찬 광고를 해왔었는데 monthly publication, 자, 월이구나. 자, 우리는 너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다. 네, 풀 페이지, 전면 광고를 반값에 할 수 있는 할인 혜택. 자, 향후 4번의 이슈. 자, 호 동안. 그러면 프로모션의 기간은 4번의 혼데 월간 지니까 4개월. 자, 그러면 171번은 어떻게 받는가? 네, 그 할인 혜택을. 할인 혜택 받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자,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한 프리 무료 버튼 광고도 해줄 거다. 자, 광고를 하려면 자, 플리즈 자, 어떤 양식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우리한테 보내줘. 만약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럼 해야 되는 거 여기서 끝났네. 그럼 양식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거 찾아야지. 자, 멤버십 땡. 자, 아주 대량 주문 땡. 자, 완전한 양식서를 보내는 것. 자, 요거 같은데. 자, 서브스크립 구독을 늘린다? 아니, C번이 정답이구나. 끝. 자,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메모. 자, 회람이구나. 자, 회람이면 직원한테 보냈겠지. 자, 모든 직원에게 자, 회장님이 보냈네. 10월 5일에. 자, 제목 읽어야지. 영화제 일정이구나. 자, 문제 키워드.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키워드 하나만 잡고 아니면 밑에 거 한번 볼까? 2개 가능한가? 자, 무엇으로 제출이 되어지나? 10월 20일. 마지막 날 10월 20일. 자, 마지막 날 10월 20일.
자, 나는 어떤 것을 결론을 내렸다. 네, 타임테이블 시간표인데 어떤 행사들에 자, 우리 영화제 행사들. 자, 우리는 현재 직원이 부족하구나. 자, 그래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준비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스케줄을 엄격하게 지키려면 다음은 타임테이블 시간표야. 시간표 나왔는데 아까 마지막 날이었지. 마지막 날 화요일 2월 20일 어워즈 프레젠테이션도 하는구나. 자, 근데 마지막은 아직 안 나왔는데 논의했던 것처럼 자, 필름 다큐멘터리 내 부서가 책임을 질 거다. 자, 쇼 타임을 준비하는 것에 모든 엔트리즈에 자, 리스트가 자, 그 스크리닝 하는 타임의 리스트가 파이널라이즈드 되어져야 한다. 자, October 20th에 자, October 20th 여기 키워드가 나왔네. 자, 그러면 20th까지 뭐가? 잠깐 리스트가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 뭐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자, 준비할 초대장, 광고, 언론 보도 그 페스티벌에. 그러면 20일까지 이게 제출돼야지. 리스트, 스크리닝 타임의 리스트. 정답은 B번. 라스트 아직 안 나왔지만 174번에 벨이 무엇을 담당하는가? 미즈 벨, 라스트 데이. 자, 게다가 나는 너에게 알려주겠다. 디너 파티가 자, 어워즈 프레젠테이션 뒤에 어워즈 프레젠테이션 자, 여기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 디너 파티가 있을 거다. 벨. 이건 이 문제구나. 그럼 여기서 끝났네. 디너 파티가 있을 거니까 음식이 제공될 거다. 정답은 A번. 자, 필름 생산 시작 아니고 미팅 열릴 거다 아니고 자, 단편 영화 아니고. 자, 그러면 미즈 벨은 누구인가? 자, 현재 찾고 있다. 레스토랑과 바를 찾고 있다. 자, 음식을 제공해줄. 자, 그러면 스케줄 아니고 케이터링 서비스. 레스토랑이 한 바니까 케이터링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정답은 B번 끝. 혜미쌤의 토익 쓱쓱. 네, 여러분 제가 직접 문제 푸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지만 자, 이러한 이 부분에서 이런 포인트를 짚는 거다. 이것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미 마음의 소리로 자, 해석하는 부분도 다 해드리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170번 문제 같은 경우는 B번이 정답이었는데 자, 프로모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제가 아까 집중했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정답이 나올 거니까요. 자, 그 다음부터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아까 monthly publication 이런 건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럼 얘는 월 단위로 하는 월별, 월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숫자가 나오면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 4가지 호, 이슈는 어떤 잡지의 호거든요. 그럼 월간지에 4개의 호니까 기간을 어떻게? 4개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옆에 171번 같은 경우는 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 요거 꿀팁 하나 또 드릴까요? 방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지막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플리지에 동그라미 치면서 집중했던 거예요. 어떤 양식서를 작성해서 보내라. 그러면 합치면 작성하고 보내는 거니까 작성된 양식서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작성된 양식서를 보내는 거다. C번을 정답으로 한 겁니다. 자, 캐치 잘하고 있죠? 자, 그럼 다음 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172번부터 키워드를 짚어드릴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키워드 하나 last day를 잡았는데 그래서 last day만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풀 때 날짜 중에서 마지막 날에 혹시 집중하는 거 눈치채셨나요? 자, 키워드는 last day를 잡았지만 자, Tuesday나 아니면 날짜 2월 20일 아니면 awards presentation 아니면 이렇게 장소라던가 자, 요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고 아래쪽에 나오면 거기가 정답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좀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172번이 여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 awards presentation이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 이 awards presentation을 이렇게 연결하니 이게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디너 파티. 자, 이렇게 됐으니까 디너 파티는 이렇게. 자, 디너니까 음식이 제공될 거다. 그래서 A번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 키워드 잘 잡아주시고 173번에서 여러분 날짜는 언제나 중요해요. 날짜, 요일, 자, 그 다음 시간이라던가 어떤 숫자는 엄청 중요한데 자, 얘는 날짜가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날짜를 키워드로 잡고 날짜가 나오니까 멈춘 거예요. 자, 그러면 날짜 앞에서 자, 무엇이 제출, 자,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스크리닝 타임이니까 어떤 상영 시간이 된 목록이 자, 결정 마무리 지어져야 된다. 이니까 자, 그 리스트가 제출되어져야 된다. B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 이름 고유명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74번에서는 고유명사 이름을 잡았는데 자, 이게 사실은 뭐 아까 했던 체어맨 이름이라던가 이렇게 직원들 이름 중에 없었으니 글 중간에 나올 거고 기다렸더니 바로 다음에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벨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 볼 건데 찾고 있대요. 아니, 식당이랑 바를 찾고 있대요. 자, 그 음식을 제공해 줄. 그럼 얘는 담당은 자, 어떤 마지막에 음식 관련된 자, 음식, 식당, 제공할 식당을 찾는 담당이니까 그걸 찾는다면 스케줄 아니고 자, 케이터링 서비스는 식당이랑 연결이 정말 많이 되는 단어예요. 자, 케이터링 서비스 준비하는 담당이구나. 그래서 B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와 패러프레이징 잡는 걸 잘 캐치하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RC 쓱쓱. 이번 영상에서는 펄 7 문제를 풀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인드와 펄 7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육하 원칙 문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펄 7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감각만 익히신다면 정말 점수가 빵 오를 거예요, 여러분. 단 전략만 알고 있다고 다 맞는 건 아니니까 평상시에 연습하면서 직접 습득하셔야 합니다. 토익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 유형이든 문제를 풀 땐 출제 의도를 파악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위주로만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혜미쌤의 토익 쑥쑥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LC 공부는 민지연쌤의 토익 랜드로 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해커스 토익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오늘도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토익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쉽게 토익 졸업할 수 있도록 저 혜미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이팅!